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이거 오랜만에 한다, 그죠? 그런 생각들 다 한 번씩은 해본 적이 있죠. 뭐, 결혼을 할 거면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될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최저 마지노선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결혼에 대한 자격일 수도 있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이게 한 번씩은 궁금할 건데, 이게 옛날에 실제로 이게 통계가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요거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우선 바로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괜찮게 준수하게 나왔어요. 우리 뭐 흔히 뭐 200충 300충 이러는데 뭐 사람들이 이게 투표라고 해야 되나, 이게 결과상 봤을 때 사람들의 인식은 월 300만 원은 벌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거든요. 전체의 42.2%, 거의 과반이 그래도 남자가 300에서 400은 벌지 않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8.6%가 400 이상 벌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대로 여자 같은 경우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200에서 300은 벌어야 된다가 53.5%가 나왔고, 반대로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벌어야 된다가 32.2%가 나와가지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간 통일되는 분위기예요. 200에서 300 이상까지 통일되는 분위기고, 남자 같은 경우는 300에서 400만 이상인데 약간 여자만큼 그렇게 통일되는 분위기는 아니고, 이게 또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우선 이렇게만 봤을 때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허들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 같은 거 돌아다니다 보면 200충이 300충이 300%도 300충 막 이러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300충에 가까운 300에서 400만이면 조금 관대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서도, 근데 문제는 제가 일전에 이거 한번 통계를 들고 온 적이 있잖아요.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2018년 기준 통계청인데, 여기서 보면 그 30대, 보통 30대 결혼을 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 평균 급여가 어떻게 나왔냐면, 30대 남자 같은 경우는 349만 원이 나왔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279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딱 판단을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랑 평균 소득이 뭔가 조금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이걸 볼 때는 평균 소득을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중위 소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소득이랑 중위 소득 차이는, 평균은 그냥 다 합쳐서 N빵, 그리고 중위소득은 이 중에서 1등부터 50등 잘라서 딱 50등이란 말이야. 결국엔 결혼이란 걸 했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게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평균소득이랑 중위소득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평균소득이랑 중위소득이 한 8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보면 되거든요. 2018년 기준으로. 그래서 2018년 월 평균소득 다 합쳤을 때, 그때는 이제 297만원이 나왔는데, 중위소득을 딱 보면 220만원으로 거의 80만원이 딱 떨어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요대로 다시 대입을 돼서 표를 보면, 30대 남자의 딱 가운데 있는 가장 평범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 대입하면 한 260만원 번다는 거야. 260에서 270 사이를 번다는 것들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30대 인구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30대인데 일 안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캥거루라고 해가지고 30대 전체 중에서 백수 비율이 10%가 넘어가. 한 내가 알기로 한 12, 13 이 정도 될걸요. 그래서 그 사람들 떼어놓고, 그럼 나머지 80명 중에서 또 절반을 잘라서 이게 아까 말했던 그 300을 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기준으로 두게 되면, 내가 봤을 땐 그러면 상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좀 높아. 몇 프로가 나올지 정확히는 예측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30대 전체 급여 소득자 중에서 아까 말한 300에서 400구간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40% 조금 안 될란가?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근데 이게 이게 왜 어떤 문제냐면,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남자가 300에서 400까지는 벌어야지, 아니 400 이상 벌어야지, 이게 전체 60%가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가운데서 아까 말한 것처럼 3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 250, 260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이 상태에서 하게 되잖아.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부채의식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진짜 내 입이어 진짜 용돈 받았으면서 이거 다 갖다 바쳐도, 근데도 이제 내가 좋은 가장으로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부채의식이 쌓이게 되거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으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느끼게 되는 것들은, 아, 결혼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좀 높은 허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도
높다고 말하기 애매한 게 이게 만약에 소득만 보잖아. 소득만 보면 차라리 남자 입장에서 좀 편하잖아. 남자 입장에서는 소득 말고도 또 뭐가 압박이 돼. 가장 크게 압박되는 게 집 같은 부분 되게 압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와서 미혼이 계속 늘어나고 결혼도 줄어들고 출산도 줄어들 수밖에 왜 결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떡을 못 치잖아. 그럼 어떻게 애가 생겨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면에는 제가 늘상 말한 것처럼 결혼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제 남자들도 결혼이라는 것들이 생존에 대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거 정도 벌면 이렇게 열심히 쎄 빠지게 조 빠지게 돈을 벌어도 왠지 존나 개무시 당했구나. 이게 뻔히 눈에 보이니까 그냥 그럴 바에 그냥 혼자 살자. 혼자 살 거면 사람이 200을 벌든 300을 벌든 혼자 사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대한민국이 좆되고 나면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동남아 가다 보면 여기는 결혼을 왜 하냐면 생존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5개월 동안 살았던 호치민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걸 제가 한번 얻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조그만 원룸 같은 거. 그냥 우리나라 컨디션 똑같은 거. 근데 그 가격이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어. 거기서 뭐 이게 내가 알아본 아파트는 이제 복층으로 돼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근데 뭐 다 합쳐서 한 50만 원이 되더라고. 한 달에 50만 원. 그래서 거기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약간 좀 더 편한 데서 살았거든. 그것보다는 돈 좀 더 주고 더 편한 데서 살았는데 근데 그 호치민 사람들의 평균 급여가 거의 4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어. 내가 40만 원도 조금 안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반값만 해서 보면 이제 좀 괜찮은 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월세가 한 5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이런저런 곳에서 살아봤잖아 나는. 그래서 베트남 애들한테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사냐 너희들. 그래서 어떻게 사냐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베트남 호치민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도 엄연히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지만서도 호치민이 경제 수도 같은 느낌이 있거든. 지방에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상경한 애들이 많단 말이야. 이런 애들끼리 쉐어하우스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호치민에는 되게 쉽게 볼 수 있어 그런 게. 근데 쉐어 하더라도 반값 되게 싼 데 있잖아. 찾아보면 한 20만 원 되는 데 있거든. 근데 보면 와 진짜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은데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서 이렇게 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동남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모계 사회고 여자들이 자립심이 강한 것도 있지만 얘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일단 혼자는 못 살거든 여기는. 혼자 살기 존나 빡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힘을 합쳐봅시다. 이런 의미도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그게 뭐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말레이시아든 태국이든 전체적으로 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제가 뭐 늘상 말한 것처럼 겨울이 이미 왔어요. 겨울이 왔기 때문에 이게 뭐 1, 2년 만에 뭐 나라가 좁되겠냐만 이게 서서히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쯤 지나고 나면 그러면 그때는 결혼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해 있을 거란 말이야. 특히나 이게 대한민국은 보면 중국에도 좀 족같은 게 좀 많이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당연히 호황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유지가 됐던 것들인데 앞으로는 이제 혼자 살기도 남자 바쁜 거야. 생존의 영역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결혼 빠이짜이짜는 점점 이렇게 포기하게 되고 그 이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결혼에 대한 허들이 높으니까 멀쩡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보통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해도 결국에 남아 돌아오는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애비충이라는 소리밖에 못 듣게 되거든.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다 박살나고 난 다음엔 그때는 아마 서로 이제 힘을 합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같이 삽시다. 이런 식으로 문화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일본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뭐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한 20년쯤 지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게 행복한 사회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또 지금 세대가 그러면 행복하냐 아니면 지금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야. 이런 조건에 의해 가지고 뭔가 내 생존적인 부분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그럼 또 이게 행복한 것인가? 둘 중에 누가 행복한지 난 사실 모르겠다. 사실 이 둘 중에.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근데 나한테 택하라고 하면 나는 그래도 못하더라도 그래도 혼자라도 이렇게 지금 뭔가 살 수 있는 이런 세대 있잖아요.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지금이 이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물론 결혼은 못하겠지만서도 그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튼간에 오늘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끄집고 와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보통 남자들도 야 남자가 300 이상은 벌어야지. 그리고 여자도 200에서 300 이상 벌어야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이거 자체가 평균 소득이랑 봤을 땐 그렇게 큰 갭 차이가 나 보이지 않지만 항상 말한 것처럼 중위 소득을 봐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 때는 학교에 반이 한 50명이 됐거든요. 50명이 됐는데 그 50명 중에서는 25등 안에 못 드는 25명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이런 사람들 기준에서는 지금의 이런 뭔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잡고 있는 이런 가치로서는 결혼이란 것들에 대해서 감히 이제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굉장히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